자, 너리스TV 오늘 나눠볼 얘기는 책인데요. 이 책입니다. 초안지 4권. 지금 초안지 이제 전체 10권 중에 4권째 스토리인데 4권째 스토리에 이제 재미난 부분이 나와요. 일단 초안지 했었을 때 여러 가지 초안지의 결정적인 포인트가 많이 있지만 홍문연회, 그러니까 이 홍문에서 벌었던 연회, 사실은 이제 이 연회라고 하지만은 술과 음식들이 있지만은 사실은 항우가 유방을 죽일 수 있었던 절호의 기회, 그게 이제 결정적 포인트고, 그때 이제 항우가 유방을 죽이느냐 마느냐에 따라서 지금 놓고 보면은 역사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는데, 그때 어찌되었건 항우가 유방을 죽이지 않음으로써 지금의 역사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죠. 이제 범증이 항우가 유방을 안 죽인 걸로 엄청 이제 열받았었고요. 자, 근데 어쨌든 그게 나오는 해차가 초안지 4권입니다. 자, 그런데 일단은 저기 이 발췌한 부분 가볍게 읽고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지금 읽는 부분은 홍문연애 할 건데 홍문연애 앞에 제가 발췌만 하나 더 한 게 있어서 그거 조금 읽고 홍문연회, 홍문의 잔치 부분도 읽도록 하겠습니다. 조무상이 보낸 사람이 군막을 나가자 범증이 가만히 항우에게 말했다. 범증은 항우의 책사죠. 잘 생각하셨습니다. 패공은, 여기서 패공은 유방을 얘기합니다. 패공은 산동에 있을 때는 재물을 탐내고 여자를 매우 좋아하였습니다. 그런데 관중으로 들어온 뒤에는 터럭 한 재물도 취하지 아니하고 여자도 가까이 하지 않으니 이는 그의 뜻이 작지 않음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또 제가 사람을 시켜 패공 주변을 떠도는 기운을 살펴보게 하였는데 모두 용과 범의 기세로 오색이 찬연했습니다. 이는 곧 천자의 기운이니 상장군께서는 반드시 패공을 죽여 그 기운을 흩어버리셔야 합니다. 내일 아침 급히 들이치시어 때를 놓치지 말고 그를 죽여버리도록 하십시오. 이렇게 범증은 계속 항우한테 유방을 죽이라고 하는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 범증은 옛벗 남공의 패상의 진인이라는 말 대신 천자의 기운 얘기를 꺼내 패공 유방을 죽이라고 항우를 충동질했다. 그러니까 범증의 옛벗 남공이라는 사람이 범증한테 이제 패상의 진인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한 게 있는데, 그것보다 더 임팩트 있게 패공을, 다시 말해 유방을 천자의 기운이 있는 사람이다. 즉 다시 말해서 유방은 그런 천자, 사주팔자가 천자의 기운이 있으니까 너가 지금 안 죽이면은, 얘를 안 죽이면은 얘가 천자가 되고 네가 큰일 날 수 있다. 이런 식의 임팩트를 주기 위해서 천자의 기운이라는 표현으로 저기 그 항우한테 더 임팩트 있게 얘기했다. 그 문장이고요. 항우도 천자의 기운이라는 말에 이내 벌겋게 달아올라 패공을 죽일 뜻을 한층 더 굳혔다. 그날 밤으로 이끌고 있는 모든 장졸들에게 명을 내려 다음날 일찍 싸울 채비를 하게 했다. 그러니까 싸울 뻔했는데 뭐 어쩌고 저쩌고 하게 되어서 이제 쉽게 얘기해서 유방은 어쨌든 항우한테 게임이 안 되니까 함곡간에서 막으려다가 결국 이제 박살이 났죠. 그리고 이제 유방이 쉽게 얘기해서 이제 항복하러 오는데 항우가 유방한테 홍문에서 그 잔치상을 차려놨으니 그쪽으로 오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서 항우의 명령에 따라 유방이 죽을 수도 있고 잔치를 즐기다 집에 갈 수도 있고, 즐길 수 있는 그러한 그 마음으로 오는 건 아니겠죠, 당연히. 자, 근데 이제 홍문의 잔치 챕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게 또한 항우였다. 항우는 깨끗하게 머리 숙이고 드는 자에게 관대한 것만큼이나 두려움을 모르고 꿋꿋한 무고를 존중할 줄도 알았다. 그날 패공 유방과 번케 두 주종은 우연히도 항우의 그와 같은 심성에 가려운 양면을 때맞춰 긁어댄 셈이었다. 다시 말해서 홍문연회에 와가지고, 홍문의 잔치에 와가지고 유방은 완전히 항우한테 무릎 꿇고 잘못했다라고 하면서 완전히 이제 굽신굽신 거리는 모드로 나갔고, 반면 번케는 내가 죽으면 죽었지 내 주인인 유방 이외에는 내가 허리를 굽힐 생각이 없다 하면서 꼿꼿하게 있음으로써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유방 항우로서는 성격상 어찌되었건 자기한테 깨끗하게 머리를 숙이고 드는 유방이나 혹은 또 자기 앞에서도 꼿꼿함을 유지할 줄 아는 번케나 둘 다 좀 마음에 들었다, 성격상. 뭐 그런 내용이고요. 그러니까 벌써 홍문연에 막
진행이 되고 항우가 이제 유방이나 벙케한테 마음이 살살살살 풀리고 있는 그러한 장면을 묘사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원래는 홍문연애에서 범중이 반드시 유방 죽여야 된다라고 항우한테 그렇게 요청을 한 상태였죠. 원래는. 벙케는 들고 있던 방패를 땅바닥에 엎어놓고 그 위에 돼지 다리를 받아 놓은 뒤 허리에서 칼을 뽑아 들었다. 방패를 도마 삼아 큰 돼지 다리를 장검으로 뭉텅뭉텅 잘라먹는 벙케의 모습은 호탕함을 넘어 웅장한 느낌까지 주었다. 그에 반한 항우가 다시 감탄하며 물었다. 대단한 장사로다. 더 마실 수 있겠는가? 그 말에 칼집을 멈춘 벙케가 입안에 든 고기를 서둘러 씹어 삼킨 뒤에 소매로 입가를 씻으며 말했다. 신은 죽음도 겁내지 않고 이 자리에 나왔는데 어찌 술 한 잔 더 하기를 마다하겠습니까? 다만 그 전에 대왕께 아뢰올 말씀이 있사오니 어리석고 미련하다 물리치지 마시고 한번 들어주옵소서. 그러잖아도 마음에 드는 벙케가 그 주인인 패공보다 한술 더 떠 대왕이라는 칭호까지 자기에게 바치자 항우가 너털 웃음을 보이며 말했다. 장사의 말이라면 내 들어보겠다. 말하라. 자, 그러니까 이제 벙케가 항우한테 한마디 하겠다고 말을 이제 올리는 그러한 장면인데요. 근데 벙케가 이제 이 남자답게 고기를 뭉텅뭉텅 잘라 먹는 그 모습이 역시나 남자 중에 상남자라고 할 수 있는 유방이 보기에는 항우가 보기에는 굉장히 마음에 흡족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상 이게 예를 들면 이제 그 삼국지 보면은 조조가 이제 관우를 좋아하고 조조가 또 싸우는 조자룡의 모습을 보고 굉장히 이제 조자룡한 그 유비의 장군이라는 것에 있어서 굉장히 아쉬움을 느끼고 하는 그런 거 비슷하게 벙케의 이러한 모습이 상남자 항우한테는 굉장히 매력적으로 다가왔다는 거죠. 근데 이제 여기서 벙케가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초안지에서 벙케의 이미지는 삼국지에서 장비의 이미지하고 비슷하거든요. 느낌은. 왜냐면 벙케가 진짜 유방 진영에서는 제일 싸움을 잘했던 장수이기도 하고. 그런데 이 초안지를 읽어보면 가끔 벙케는 약간 오히려 장비보다는 관우 느낌이 많이 나요.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관우는 싸움도 잘하면서 어느 정도 책도 읽은 사람이잖아요. 근데 벙케가 분명히 백정 출신인데 여기 초안지를 읽다 보면 벙케가 유방한테 어떠한 조언이나 이런 얘기를 할 때 의외로 굉장히 이치에 맞는 말을 좀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벙케가 오히려 장비보다는 좀 관우 느낌으로 사실 느껴지기도 하는 그러한 장면인데 지금 이것도 벙케가 유방을 위해서 항우한테 자기가 이제 이치에 따져서 유방을 변호하는 약간 유방의 변호사가 되어서 변호하는 장면인데요. 벙케가 상당히 뭔가 이치에 맞는 이런 정도의 말을 하는 인물이었다고 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하게 만드는 그러한 장면 중에 하나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무릇 진나라는 호랑이나 이리같이 흉악한 마음으로 온 백성을 다 죽이지 못할까 걱정되는 것처럼 사람을 죽여대고 진시황의 진나라 만들어 놓은 형벌을 다 사용하지 못할까 두려운 듯 사람들에게 함부로 형벌을 내렸습니다. 이에 천하가 모두 진나라의 등을 돌리고 제후들이 사방에서 군사를 일으켰던 것입니다. 일찍이 우리 초나라의 희왕께서는 먼저 진나라를 쳐 없애고 함양으로 들어가는 사람을 관중의 왕으로 삼겠다고 약조하셨습니다. 그렇죠. 이 홍문연애가 왜 벌어졌냐면 이 초나라의 희왕이 이제 유방하고 항우한테 먼저 이 그 함양으로 들어가서 관중 지역 땅을 차지하는 사람에게 관중 왕으로 삼겠다, 관중 지역을 주겠다 했는데 유방이 먼저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유방은 그 관중 왕이 되어야 맞는 건데 그 희왕 말에 따르면 그렇지만 사실 이때 제일 이 당시 천하에서 제일 센 사람은 항우거든요. 희왕이든 자시든 뭐 솔직하게 얘기해서 항우의 어떠한 무력과 전투력 그리고 군사력을 깰 수 있는 존재는 없었기 때문에 항우가 쉽게 얘기해서 뭐 그런 약속을 굳이 내가 안 지킬 거야 하면 안 지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항우가 이제 저기 그 유방을 죽여야 되겠다 생각한 거고 그러니까 이제 한국간을 뚫고 이제 저기 관중 지역을 먼저 차지했던 유방이 이제 항우한테 억울하지만 이 홍문연애에 나와서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이제 하는 그러한 장면에서 이제 이 벙케가 유방을 이 변호해주는 그러한 장면이 되는 겁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패공께서는 먼저 진나라를 무찌르고 함양으로 들어오셨으되 터럭만한 물건도 함부로 차지함이 없었으며 궁시를 굳게 잠그고는 패상으로 군사를 물리시어 오직 대왕께서 오시기만을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그렇죠. 유방은 사실은 먼저 들어왔지만 항우한테 원래 양보하려고 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물론 뻥이지만.
또 일부러 장조를 보내어 함곡간을 지키게 한 것도 다른 도적들이 함부로 드나듦을 막고 뜻 아니한 병고에 대처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번케가. 자, 우리 패공은 이와 같이 나라를 위해 힘을 다하고 공로 또한 높은데 대왕께서는 어찌하여 왕후로 봉하여 상을 내리려 하지는 않으시고 오히려 소인배의 헐뜯는 말만 믿어 공이 있는 사람을 함부로 죽이려 하십니까? 이는 망해 없어진 진나라를 흉내내는 것이나 다름없는 일이요 포악함을 또 다른 포악함으로 바꾸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엎드려 생각하건대 대왕을 위해서라도 그 같은 일은 하지 않으시는 것이 옳을 듯합니다. 이렇게 번케가 이 말을 마무리합니다. 그와 같은 번케의 말을 듣자 항우도 비로소 그 술자리를 감도는 미묘한 기류를 알아차렸다. 항장과 항백의 칼춤이 뜻한 바를 깨닫게 됨과 아울러 전날 밤 범증의 간곡한 권유가 떠오르며 패공 유방의 실체를 다시 한번 심각하게 가늠해 보게 되었다. 그러니까 이제 항우는 사실상으로는 유방을 죽이려고 하다가 근데 막상 유방을 보니까 유방이 막 자기한테 무릎 꿇고 빌고 아부하고 또 저기 번케가 이제 와서 또 남자답게 하고 이러니까 그게 마음에 들어서 마음이 풀리고 있는 상태였거든요. 그런데 이제 번케 이런 말을 들으니까 이제 그 술자리에 사실 항우가 만약에 유방을 못 죽이면은 칼춤을 추는 척하면서 유방을 죽이라라고 범증이 명령을 한 게 있었는데 그러니까 항장과 항백의 칼춤이 뜻한 바를 새롭게 깨닫게 되었다는 뜻인 겁니다. 그리고 이제 항우가 속으로 생각합니다. 저 뼈없는 버러지 같은 위인에게 이같이 여기서 뼈없는 버러지니 이제 유방을 얘기하는 거죠. 항우는 유방을 버러지 정도로 보고 있다. 뭐 이런 뜻이죠. 현재 이같이 충성과 용맹을 겸한 장사라니 뭔가 앞뒤가 맞지 않는다. 어쩌면 저자는 뼈도 없는 버러지가 아니라 마음먹은 대로 커지고 작아지며 굽힐 때와 처칠 때를 아는 술책가일 수도 있다. 저들 주종이 잘 어우러지면 나와 아부를 대적해낼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 저들 주종이라 하면 유방과 번케를 얘기한 거고 나와 아부라 하면 항우와 범증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방이 사실은 별거 아닌 버러지 같은 존재로 겉으로는 보이지만 사실 그 유방이 진짜 버러지 같은 인물이라면 그러면 유방 뒤에 저런 번케라던가 이런 뛰어난 인물들이 있을 수가 있겠는가. 그러니까 어쩌면 유방은 겉으로는 그렇게 보이는 척해도 사실상으로는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도 자기를 적응시킬 수 있고 저렇게도 자기를 적응시킬 수 있는 진짜 큰 인물일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다시 하게 되는 부분입니다. 항우가 잠시 입을 다물고 패공과 번케를 번갈아 바라보자. 여기서 패공은 유방을 얘기하는 거예요. 패왕은 항우를 얘기하는 거고 패공은 유방을 얘기하는 겁니다. 술자리는 다시 무겁게 가라앉았다. 하지만 항우의 침묵은 그리 오래 가지 않았다. 항우가 얘기합니다. 앉으라. 이 자리는 내가 버린 술자리다. 치국이나 병진의 일을 꺼내 취흥을 깨지 말라. 항우가 번케의 말에는 대꾸도 하지 않고 호쾌한 목소리로 말했다. 다시 오만가도 같은 항우의 자부심과 고집에 가까운 자신감이 모처럼의 냉정한 성찰을 무시해버린 탓이었다. 그러니까 지금 순간적으로 항우도 이렇게 범증이 같은 나의 책략가가 이렇게나 경계를 하는 인물이니 진짜 유방 나는 참 버러지같이 봤는데 걔를 근데 이게 아닌 거 아니야? 지금 버러지란 표현이 이 책에 나와 있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아닌 거 아니야? 하면서 이제 순간 그런 생각 했었다가 그래도 항우가 에이 그래봤자 저 녀석이 뭐 어쩌겠어 내가 쟤 죽여봤자 뭐 그 아무것도 아닌 거지 언제든 죽일 수 있어 오늘은 그냥 술 마시면서 베프 있게 이들을 용서하는 게 낫겠어 이렇게 마음이 다시 돌아섰다는 겁니다. 어쨌거나 나는 이들을 그리 대단찮게 보았고 더군다나 이미 한번 용서한 자들이다. 내 헤아림과 느낌을 여럿이 보는 앞에서 손바닥 뒤집듯 할 수는 없다. 이렇게 해서 이제 항우가 결국 유방을 죽이지 않아요. 홍문연회에서.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제 홍문연회 막 뒷부분에 이제 범증이 결국 유방이 이제 도망쳐 버리니까 홍문연회에서 살아 돌아가니까 범증이 쉽게 얘기해서 엄청 빡친 겁니다. 자, 그래서 범증이 하는 말이 속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일은 글러버렸다. 유방은 달아났고 이제 다시는 우리 손아귀에 들어오지 않을 것이다. 이미 용서해놓고 같은 죄를 두 번 물을 수는 없다. 정말로 진이는 패상으로 날아들었고 진나라의 명수를 거두었으며 그리고 아직도 건재하다. 지금 이 표현은 전체적으로 방금 그 문장은 전체적으로 책을 읽어야 이해가 되는 부분이니까 그 부분 그냥 지나가고요. 그럼 우리는 무엇인가? 우리는 어찌 되기로 정해져 있는가? 이렇게 범증이 생각한 겁니다. 그런 생각이 들자 이를 그렇게 틀어지게 만든 항우가 그의 허황된 자부심과 호방함이 그 순직과 아둔함이 자신에게 떨어진 무서운 저주처럼 느껴져
눈앞이 캄캄할 지경이었다. 하지만 그런 범증도 맞대놓고 항우를 꾸짖을 수는 없었다. 그리고 범증이 얘기합니다. 에이, 덜 떨어진 아이 농가는 더불어 큰 일을 꾸밀 수가 없구나. 뒷날 우리 상장군의 천하를 빼앗을 자는 틀림없이 패공 유방일 것이다. 장차 우리는 모두 유방의 포로가 되고 말리라. 이렇게 빡쳐서 내뱉은 말을 누구한테 하냐면은 그런 외침과 함께 칼을 뽑아 땅바닥에 놓인 옥두를 내려치면서 죄 없는 항장을 노려보았다. 항장한테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항장한테 반드시 유방을 죽여라라고 했는데 아까 항백 뭐 칼춤 추고 뭐 그렇게 했는데 이제 항백이 갑자기 나서 이제 항장과 항장에 대항하는 칼춤을 쳐주면서 이제 항장이 칼춤 추면서 유방을 죽이는 거를 못하게끔 그렇게 막고 뭐 어쨌든 뭐 이런저런 에피소드 때문에 항장이 범증의 명령을 수행하지 못해서 유방이 살아 돌아가거든요. 그러니까 범증은 항장을 꾸짖는 것처럼 말했지만 사실상 이 얘기는 누구 들으라고 한 말이다? 항우 들으라고 한 말이죠. 겉보기로는 손 써야 할 때 손 쓰지 못해 유방을 살려보내 항장을 꾸짖는 것 같았으나 범증이 속으로 꾸짖고 있는 것은 항우였다. 죄 없기는 항장과 마찬가지인 옥두가 요란스러운 소리와 함께 부수어지면서 옥두는 이제 보물 같은 거죠. 그러자나도 위태롭게 이어가던 술자리의 흥치는 산산조각이 났다. 오래전에 범증이 꾸짖는 게 누구인지를 알아차린 항우가 돌같이 굳은 얼굴로 일어나고 다른 장수들도 그 뒤를 따라 잔치는 그 길로 파하고 말았다. 그러니까 범증이 볼 때는 지금 유방을 안 죽이면은 항우가 천하통일하는 것이 불가능할 정도로 유방은 만만치 않은 인물인데 항우가 멍청하게 이 다 잡아놓은 애를 다 잡아놓은 인지를 갖다가 그냥 살려보내 버리니까 하늘이 주신 기회를 그렇게 놓쳐버리니까 범증은 빡이 치는 거죠. 혹시 이제 조조가 옛날에 유비를 데리고 있다가 유비가 이제 그 저기 왜 조조랑 이제 서로 영웅에 대해서 논할 때 천둥이 치니까 유비가 겁쟁이인 것처럼 이제 발발발발 떠는 모습을 조조한테 보였고 그래서 순간적으로 조조가 아 유비를 내가 과대평가했구나 이러한 생각에 그래서 이제 유비가 이제 뭐 원술인가 뭐 누구 치러 갈 누구하고 전쟁을 할 테니 군사를 주시면 자기가 나서서 조조가 직접 나설 필요 없이 자기가 대신 싸워주겠다라고 하고 이제 군사 받고 이렇게 떠나는 장면. 그랬다가 이제 순욱이나 이런 책사들이 와가지고 조조한테 유비는 예사인물이 아니니 다시 돌아오게 하시라고 그렇게 이제 부르러 갔지만 이미 유비는 떠나가고 난 뒤 그런 거나 비슷한 장면이죠. 그러니까 유방이 별거 아닌 것처럼 항우는 봤지만 사실상 범증이 봤을 때는 항우 이상으로 대단한 인물인데 지금 멍청하게도 항우가 최대의 라이벌을 그렇게 놓아줘 버리는 죽일 수 있었는데 그러한 상황을 만들다 보니까 범증을 쉽게 얘기해서 엄청 빡친 겁니다. 범증한테는 이제 미래가 조금 더 어두워 보이는 거죠. 쉽게 얘기해서 항우가 싸움은 잘하지만 이 무식한 놈하고 같이 일을 하는 게 과연 맞는 거야? 라고 하는 현타가 순간적으로 왔다는 그런 식의 이제 내용으로 이해할 수 있겠죠. 방금 그 문장들은 어찌되었건 근데 사실 그렇죠. 항우는 워낙 싸움을 잘해서 사실 유방하고 달리 정말 싸움에 있어서는 전쟁의 신이라고 불릴 정도로 잘하다 보니까 자기 자부심이 굉장히 강하게 있을 수가 있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다른 인물에 대해서 본인이 객관적 분석과 판단을 하기보다 오히려 조금 자기 외에 다른 사람을 깔보고자 하는 그런 오만함이 자기도 모르게 들어갔겠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유방의 큰 그릇을 알아보지 못하고 유방이 겉으로 약간 바보처럼 헤헤헤 이렇게 있으니까 마치 유방을 진짜 별 볼 일 없는 친구 정도로 생각했다가 결국 항우는 최대의 라이벌을 놓아주는 그러한 장면이 이 홍문연회의 장면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